자, 시험 범위는 19쪽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7쪽을 보면은 A를 비췄더니 광전자가 안 나왔대. 그러니까 얘는 진동수가 약했던 거야. 에너지가 약했던 거고 진동수가 약했던 거야. 얘의 문턱 진동수보다도 약했던 거야. 이람수보다 약해서 에너지가 약해서 전자가 안 튀어나왔던 거야. 자, 그 다음 B랑 C를 보니까 B랑 C는 둘 다 전자가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B랑 C는 이 문턱 진동수보다는 진동수가 컸던 거야. 근데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보니까 B가 C보다 컸대. 이게 에너지가 더 셌대. 그러니까 B가 C보다 에너지가 더 컸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B가 제일 센 놈이었던 거고 이게 최강, 이게 제일 최강이었던 거고 A는 제일 약했던 거야. C는 중간쯤 됐던 거지. 하지만 이 C라는 놈도 이 P의 이람수보다는 셌다. 얘의 문턱 진동수보다는 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A는 이미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광전자가 안 나왔던 놈이야. 근데 세기를 증가시킨다고 이게 나오나? 세기가 아니고 에너지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전자가 튀어나오지만 세기라는 건 에너지랑 완전 다른 거라 그랬잖아. 얘는 세기라는 건 그냥 이 빗다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광전자가 안 나와요. 어차피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P의 문턱 진동수. 이 P의 방어막은 B보다 작대. B보다 작으니까 광전자가 튀어나왔겠지. 얘가 문턱 진동수보다 더 셌으니까 튀어나왔겠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다. 단색광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대. 아까 B가 제일 셌다 그랬잖아. 왜? 얘 에너지가 얘 에너지보다 셌으니까. 얘 에너지가 크다는 건 얘 B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했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다. 그래서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A를 비췄더니 전자가 나왔대. A는 에너지가 컸던 거야. 한마디로 진동수가 컸던 거야. B는 전자가 안 나왔대. 에너지가 약했던 거야. 진동수가 약했던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진동수는 A가 B보다 큰 거 맞겠죠. A는 이미 에너지가 셌어. 근데 세기를 감소시켜도 전자가 나오긴 나오겠지. 하지만 전자의 수가 감소되겠지. 에너지가 센 놈이었으니까 세기가 약해도 나온다. 세기라는 건 빗다발의 개수니까. 하지만 빗다발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면 전자의 개수 자체는 감소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 B는 에너지가 이미 약했어. 에너지가 약했는데 세기를 증가시켜. 개수를 늘려. 그래봤자 전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답은 기억.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3번 이어서 풀어볼게요. 어떤 빛을 비췄는데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튀어나왔네. 처음에 진동수가 되게 약했을 때는 당연히 전자가 안 튀어나왔는데 특정 진동수가 됐을 때부터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문턱 진동수가 될 거야. 이 문턱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커지면 그때부터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자, 진동수가 F인 놈을 쐈더니 전자가 에너지가 E로 튀어나왔대. F로 쐈더니 에너지가 E로 튀어나왔대. 자, 근데 세기를 증가시켜봤자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E로 똑같다고. 대신에 세기를 증가시키면 뭐가 돼? 에너지는 똑같은데 전자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자, 진동수가 EF야. 진동수가 EF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 자체는 더 크게 나오겠지.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 나올 거야. 그죠? 세기는 상관없고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오직 이 빛의 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 세기랑 에너지는 다르다고. 최종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보다 큰 놈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얘는 맞다. 이거는 이 실험, 광전효과 실험은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얘랑 얘가 이제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얘가 에너지가 더 셌대.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얘는 에너지가 약했대. 자, 에너지가 셌다는 건 뭐야? 이 빛의 에너지 자체가 컸다는 거야. 이 단색광의 에너지가 좀 컸다는 거고, 이 에너지가 크다는 건 뭐다? 이 단색광의 진동수가 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뒤부터 볼게. 이 단색광 B가 때려가지고 이 빛이 튀어나왔어. 근데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게 올라가나? 아니라고.
B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이 빛 다발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요런 에너지를 가진 빛이 더 많이 튀어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오는 거야. 개수는 늘어나지만 에너지 자체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물질파 파장은 A가 B보다 크대. 자, 똑같은 전자야. 똑같은 전자니까 어차피 질량은 똑같아. 근데 에너지가 이게 더 크다며. 그럼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죠. 왜?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전자니까 질량은 똑같을 건데 에너지가 컸다는 건 이 속도가 더 컸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얘가 속도가 컸다는 얘기는, 얘는 속도가 작다는 얘기는 이 물질파 파장이 뭐야? 람다는 mv분의 h잖아. 어차피 질량은 똑같은데 얘가 A가 속도가 더 컸다며. A가 속도가 크니까 A가 요 값이 더 크겠지. 그럼 A는 파장이 더 짧겠네. A가 B보다 파장이 작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다. 5번은 이거 풀지 마세요. 5번은 넘어가고 6번 볼게요. 6번. A를 썼더니만 전자가 안 나왔대. 약했네. 에너지가 약했네. 진동수가 약했네. 나는 빛을 쐈더니 전자가 나왔대. 그럼 얘는 에너지가 셌네. 세기가 아니고 에너지가 셌던 거고 진동수가 셌던 거야. 그럼 진동수는 P가 Q보다 작대. 맞죠? 진동수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았던 거야. 자, 가에서 P의 세기를 증가를 시킨대. 자, 에너지가 이미 작은 놈인데 세기를 증가시켜. 이 개수를 늘려. 그래봤자 광전자 안 나온다고. 자, 그다음 나에서 전자가 나오는 건 입자성을 보여주는 거. 맞죠? 그래서 나는 디귿은 맞다. 답은 3번. 광전효과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19쪽도 그냥 풀어버릴게. 19쪽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자, 물질파 파장에 대한 얘기네. 자, 운동 에너지가 얘는 2이고 얘는 1에. 그럼 얘 속도가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지. 속도가 얼마인지.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A랑 B를 비교했더니 얘는 2였고 얘는 2였대. 2대 1이었대. 근데 질량이 지금 얘는 m이고 2m이야. 질량은 얘가 2배 큰데 에너지는 얘가 2배 크다. 그럼 속도가 2VV 2대 1이면 이게 성립이 되겠지. 왜냐면 이거는 제곱을 할 테니까. 그죠? 이렇게 비례로 하기가 좀 애매하면 그냥 식으로 한번 해보자. 얘 속도 VA라고 하고 얘 속도 VB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A 제곱했더니 이게 2였던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질량 2M VB에 제곱했더니 이게 2였던 거야. 이래놓고 이제 VA와 VB를 식을 세우면 되겠지. 여기 양변에 2를 곱합니다. 2를 곱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거랑 또 똑같겠네. 그럼 요 식을 풀어주면 VA와 VB의 관계가 나올 테니까 MM 삭제되고 양변에 2 곱해서 요거 4 되고 그럼 VA 제곱은 4VB의 제곱. VA는 2VB. VB의 2배인 거 아니야. 그죠? VA가. 그러니까 VB가 만약에 속도가 V면 A는 2V.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속력은 A가 B의 2배다. A가 B의 2배. 맞죠?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은 얼마야? 운동량은? 요거 2개 곱하면 2mv. 요거 2개 곱하면 2mv. 그지? 운동량은 똑같네. 1배다. 물질파 파장은 A와 B가 같다. 물질파 파장이라는 거는 운동량분의 H잖아. 근데 운동량이 지금 똑같잖아.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파장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속력이 얘는 V고 얘는 2V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똑같대. 얘 질량이 뭔지 모르겠는데 질량을 MA, MB라고 해볼게. 그러면 2분의 1 MA V의 제곱이랑 2분의 1 MB 2V의 제곱이랑 이거랑 똑같았다는 얘기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계산해주면 V 이거 없어지고 V 제곱 없어지면 MA는 4MB네. 그러니까 요 MB 요 놈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A는 질량이 그거의 4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운동량을 구해보면 운동량은 얼마다? 얘는 운동량이 4mv 얘는 운동량이 2mv. 근데 물질파 파장이라는 건 운동량분의 H잖아.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람다 A라는 건 4mv
4mv분의 h, 이 람다 b라는 건 운동량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면 양변에 4 곱하면 1대 2 이렇게 되겠네.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강관수, 상쇄관수 문의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의 파동성을 의미하는 거죠.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물질법 파장은 mv분의 h, 람다는 mv분의 h.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보강관수, 상쇄관수, 번갈아 가면서 나온 거잖아. 간섭이 됐다는 건 물질의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에너지를 E라고 하면은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은 증가한대. 자,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증가됐다라는 건 뭐야? 속도가 증가를 한 거죠. 어차피 전자니까 질량은 똑같을 텐데 속도가 증가를 했으니까 운동에너지가 증가를 했겠지. 자, 속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람다는 mv분의 h인데 질량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증가했다는 건 파장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 이 말은 결국 뭐다? 파장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 앞에 단원에서 이 무늬 사이 간격을 얘기를 할 때 파장이 줄어들면 무늬 사이 간격도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람다랑 이 사이 간격이랑 비례하잖아. 뭐 D분의 L 람다 이렇게도 배웠었고, 파장이 줄어들면 무늬 사이 간격도 줄어듭니다. 그 무늬 사이 간격은 줄어든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요거 잘 모르겠으면 앞 단원에 스피커 간섭하는 부분이랑 그런 거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니은, 요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 람다라는 게 돼 있잖아. 람다라는 거는 mv분의 h거든. 이 mv분의 h를 어떻게 변형해 보니까 요게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운동 에너지가 E라고 돼 있잖아. 2분의 1 mv 제곱이 E였대. 자, 이걸 어떻게 변형해 가지고 여기다 꽂아 넣으면 요식이 나온다라는 질문이죠. 자, 그럼 요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 m을 곱해. 여기다가 m 곱하고 여기다 m을 곱해.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요게 mv의 제곱이잖아. 요게 2m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mv는 루트 2m이겠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람다는 루트 2m 2분의 h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맞는 거다. 답은 3번.